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형평성에 맞게 재개돼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이 건진법사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이날 선고 결과가 확정이 되면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국민의힘 역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제 1심 선고가 나왔을 뿐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멈춘 이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이 대통령도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 출연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 실제로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판단에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 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을 정치적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당시 이 상황과 문맥을 종합을 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유죄 취지로 환송됐을 때 민주당은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 윤 전 대통령 유죄 선고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앞서 이 5월이었죠.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이걸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합니다.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뒤에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으신 대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직격을 했지만 또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재판이 일단 중단된 상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은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재판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는 배척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고요. 이 대통령 역시 당시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2020년 이 대통령의 무죄 선고에 근거가 된 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만큼 윤 전 대통령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호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똥이 이 대통령 재판으로 좀 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를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도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은 여야에 상관없이 모든 정당에게도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공직선거법으로 걸렸을 경우에 마지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실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봉직하다가 유죄 판결 받으면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유죄다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하고 이제 고법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유죄예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론을 내서 대통령도 임기 도저히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저는 맞다고 봐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만일 그게 최종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왜 대통령만 예외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탄핵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문제는 당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이 지금 계속 임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뒤늦게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평등하게 사법부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영선 부원장님, 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다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법조인 출신이 굉장히 많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죄명에 대해서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유죄냐, 왜 나는 형이 이렇게 나왔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발언의 이 전후 사정이라든가 국민들 그 당시 유권자들이 받아들였던 사정이라든가 선거에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사건들을 재판할 필요가 없겠죠. 모두가 동일한 유죄가 나오고요. 모두가 동일한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전혀 다른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본인의 고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에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경우 당시 기자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개해줬다고 발언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와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적인 그런 증거라고 보이는 것이에요. 고의성이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본인이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통해서 그 표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속인 논란, 대선 후보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충분히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밝힌 겁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이고요.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물론 지금 파기환송되었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항변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났으니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정치 프레임화 시킨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97억 원 아마 633 그런 원칙에 따라서 내년 초에 상반기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97억 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당사를 처분하든 당사를 뭐 저당 잡혀서 대출을 실행하든 그런 준비 지금 해야 될 때지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저도 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불법 선거 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그 무슨 문제 생겨도 대통령이니까 재판 중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불법으로도 대통령 되면 재판 안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